서실장의 더전실무 톡톡 서승입니다. 자, 오늘은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체크하는 순서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는 일단 회계 쪽에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했고요. 자,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에도 들어가야죠. 자, 근데 어, 우리 회사의 회사 차량이면 고정자산에 들어가겠지만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돼야 되니까 들어가겠지만,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뭐 렌트카라든가 아니면 리스차는 업무용 승용차에 등록은 돼 있지만 고정자산 등록에는 등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되는 차량을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일단 먼저 등록을 해주시는 게 먼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고정자산, 우리 회사 차량이면 고정자산 등록도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 회사 차량인 경우에는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순서가 바뀌죠.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가서 고정자산 코드까지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사용 비용들, 예, 비용들에 대해서 승용차 코드를 걸어줘야죠. 자, 승용차 코드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전표 입력할 때 일반 전표든 메인 매출 전표이든 간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자, 승용차 코드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보통 F3키 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과 관련된 비용들이라서 차량 유지비 또는 지급 임차료 또는 그 외 세금과 공과금, 보험료 이런 계정들이 다 비용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이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용 항목들을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자, 여기다가 일괄로 등록을 시켜놔 버리면 됩니다. 일괄 등록. 자, 이러이러한 계정이 나오면 승용차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라 라고 해서 명령을 해 놓는 거죠. 미리 세팅. 자, 그럼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놔 버리시면 이제 이 코드가 나왔을 때 이 비용을 지급할 때 승용차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3키 눌러서 승용차 코드 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저희가 작업할 건 이게 다예요. 작업할 건 이게 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00만 원까지는 운행기록부가 없어도 비용이 인정이 되지만 1,000만 원 넘어서면 비용들이 다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운행기록부는 이걸 시스템에다 매일매일 입력할 수는 없으니까 엑셀이나 이런 데다가 작업을 하셔서 엑셀을 업로드 하시는 방법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운행기록부를 등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운행기록부 1년 동안 사용했던 거에 대한 내역을 받으시면 업로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하러 가면 되는 거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조정을 하러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순서대로 작업이 되어 있나를 하나씩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가, 차량이 회사차이면 감가상각을 한 정보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회사차이면 2번 고정자산 코드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자, 그리고 리스나 렌트이면 내 차가 아니니까 그때는 그 고정자산 등록은 없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우측에 보면 보험, 업무 전용 보험을 가입을 했는가, 보험기간에 대한 내역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등록이 되었나를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내 차이면, 우리 회사 차이면
고정자산 등록에 되어 있는 것도 같이 겸해서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차량 번호 등록해 주시고 우측에 26번 업무용 승용차 여부에 여로 체크되어 있는가 여기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로 체크되어 있는 차량들만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서 2번 고정자산 코드 눌렀을 때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정자산 등록하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 코드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실 때요, 차량 번호 나중에 전자신고에 걸리기 때문에 그냥 1, 2, 3, 4, 5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반드시 정확한 차량 번호를 써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되는 내역이 있으면 차량들이 있으면 등록하시면서 차량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을 반드시 복사본 받으셔서 자동차 등록증 보고 확인하신 다음에 차량 번호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 이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등록됐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등록됐나 보러 가겠습니다. 자, 기초 데이터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들어가시면 자, 화면 위에 기능 모음이 있습니다. 기능 모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 일괄 등록이라고 된 키가 있어요. 자, 여기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자, 여기에 대해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하겠다라고 일괄 세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확인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822번 차량 유지비를 가서 보면 가운데 자, 여기에 관리 항목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업무용 승용차라고 항목이 추가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일이 거는 것보다는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을 때만 나중에 자료 보여주니까 아예 필요한 항목을 다 세팅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한데요. 자, 만약에 제가 차량과 관련돼서 계정 과목을 별도로 만들어 쓰는 계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기다가 업무용 승용차를 걸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계정 과목 와가지고 관리 항목에 들어가서 F2 코드 도움 눌러보시면 등록하는 방법이 자,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업무용 승용차 관리에 OX에 O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새로운 계정 과목을 만들었을 때 업무용 승용차 관리와 관련된 항목이 있다면 OX, O를 여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들어와서 관리 항목에 추가해 줄 때는 자, 여기서 F2 코드 도움해서 도움해가지고 등록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잊었죠? 그럼 이제 계정 과목도 등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 유지비와 관련된 계정들 학계단의 시간표를 보고 자, 차량 유지비를 한번 살펴볼까요? 차량과 관련된 비용. 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면 자, 여기에 몇 호차 어떤 차에 대한 기름값인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안 돼 있어요. 보통 보면 저희가 신용카드 매입 그래서 자료 자동 수집해가지고 전표를 막 입력하다 보니까 차량 번호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역을 이제 차량 번호를 한꺼번에 일괄 등록해 주는 메뉴가 있는데요. 자, 전체 메뉴에 들어가시면 재무회계 전표관리 밑에 보조장부 쪽에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메뉴를 보면 운행기록부도 있고요. 차량 비용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비용 현황 메뉴로 들어가시면 돼요. 차량 비용 현황. 자, 차량 비용 현황에 들어가서 12월 현재 차량 번호 몇 호부터 몇 호까지 이렇게 조회를 하면 자, 등록된 거는 등록된 것대로 나오는데 등록이 되지 않은 건 미등록 차량이라고 조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자, 우측 계정 과목 클릭하고 자, 더블 클릭 하시면
차량 유지비 바로 들어오죠. 그럼 여기에 하단에 승용차 코드. 예. 자, 지금 미등록 차량이라고 된 곳에서 우측으로 클릭하면 비용들이 나오는데 번호가 등록 안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 하단에 자, 이렇게 전표에 대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자, 그 중에서 차량 유지비 중에 여기다가 승용차 코드를 입력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F2 눌러서 차량 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넣어 보겠습니다. 승용차 코드 도움 눌러서 차량 번호 입력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조회키 눌러보면 이제 이 내역은 또 빠져나갔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에 대해서 해당되는 차량 번호별로 눌러주실 필요가 있죠. 자, 보험료도 조회가 됐죠. 자, 보험료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하고 우측에 하단에서 승용차 코드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이 되는 거라면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미등록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가 아니라 화물차도 있고 또는 뭐 소형차도 있다 그러면 해당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한 것만 여기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뉴가 조금 편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표 입력에 가가지고 또는 계정별 원장 가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 유지비 조회를 해가지고 다시 여기 들어가서 차량 유지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F3 눌러서 관리 항목에서 F3 눌러가지고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전표 입력 가서 날짜 확인하고 일반 전표 입력 가서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F3 하시면 하단에 승용차 나오죠. 코드 여기서 F2 눌러가지고 차량 번호 선택해주고 자, 전표 입력에 가서 그 번호를 찾아서 이렇게 일일이 입력하라는 건데 이렇게 하기엔 너무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서 쭉 내용만 확인하신 다음에 차량 비용에 대한 현황 가셔서 바로바로 찾아서 입력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이제 차량 번호를 다 등록을 했죠. 그래서 회계 쪽에선 여기까지 작업이 끝난 건데 결산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나 합계잔액시산표가 바뀌진 않죠. 차량 유지비나 보험료나 계정은 그대로인데 여기다가 관리 항목만 하나를 더 추가를 했다라고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계 쪽에서 작업은 다 끝났고요. 법인 조정으로 들어가죠. 자, 법인 조정에 들어가 보시면 사실 여기도 좀 검토 사항이 있으면 좋은데 자동화 사전 검토에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는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화 사전 검토는 생략하고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세 번째 탭에 보면 소득금액 특별감가라고 된 곳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조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작업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운행기록부 있는데 운행기록부 들어가서 엑셀로 된 자료를 가져오는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데이터 업로드 여기서 바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엑셀로 진행된 걸 가지고 여기서 총 키로수와 업무용으로 쓴 키로수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할 거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얘를 작업하시는 겁니다. 자, 조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요것만 내가 작업할 항목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운행기록부는 엑셀로 업로드 하시고 엑셀 자료를 업로드 하시고 법인 조정에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하나에서만 다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로 들어가고요. 자, 들어가서 자, 일단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전체를 한번 다 지워 보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일단은 자료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자, 불러오기 눌러 보시면 자, 고정자산 불러오기
그러면 고정자산 불러오고요. 또 고정자산의 등록에는 우리 회사 차만 들어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리스나 렌트가 있다.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 불러오기 해서 리스 렌트도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산을 불러왔으면 고정자산도 불러오고, 자, 그리고 전표 데이터도 불러오고. 자, 이렇게 하면 우측에 지금 자산에 대해서 리스면 뭐 렌트면 렌트 기간 이런 내역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감가상각비 고정자산 등록되어 있는 거죠.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쭉 나가서 자, 여기에 지금 전체 비용이 1,000만 원 이하이면 비용 인정이 다 되는데 초과가 되면 여기에서 송금 불산입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업무용으로 쓴 내역들 중에 자, 제가 지금 뭐 금액을 하나 임의로라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수선비 500만 원이 있었는데 비용 처리가 안 되어 있었다. 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송금이 1,0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1,000만 원까지만 송금 산입하고 지금 초과가 되고 있는 송금 불산입, 초과되는 만큼은 송금 불산입을 시키겠다.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저희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엑셀로 그 운행 기록부를 작성한 경우라면 여기에 총 거리 운행 기록부를 작성했고 총 주행 거리, 업무용 사용 거리 그래서 비율을 가지고 반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엑셀로 받은 자료가 총 주행 거리가 3만 킬로인데 업무용으로 쓴 것이 자, 운행 기록부 작성했고 총 주행 거리가 3만 킬로를 띄었는데 업무용으로 쓴 것이 3만 킬로를 띄었다. 그러면 100%다 업무용으로 쓴 거죠. 그러면 우측에 송금 불산입이 안 나오고 전부 다 송금 산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3만 킬로 중에서 업무용으로 쓴 것이 2만 5천 킬로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 그 사용 비율에 따라서 불산입 요소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비율이 업무용으로 쓴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송금 불산입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자산에 대한 관련 비용에 대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조정을 할 건데요. 자, 조정을 하실 때는 여기서 합계 등록 눌러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부인 사항이 나왔죠. 그래서 저도 합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자, 소득 처분은 업무용 승용차 사적 사용 비용 금액은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초부는 송금 불산입하고 귀속자가 명확하면 상여 배당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요.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불산입이 나오면 자, 그때는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차량에 대한 부분이 제가 지금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인사항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은 없고 비용들 중에 보험료, 수선비 이렇게 나머지 비용과 관련돼서 불산입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요 금액에 해당되는 거는 이 차를 누가 썼느냐, 이 차를 대표이사가 사용을 했으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임원이 썼으면 그 임원에게 상여처분합니다. 자, 여기는 상여처분하고 그 다음에 누구 차인가. 자,
대표이사 사용, 자, 업무용 승용차, 예, 대표이사 운행이라고 쓸까요? 예, 운행 업무용 승용차 차량에 대해서 사적 사용 비용을 손금 불산입하고, 예,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자,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비용으로 인한 한도 초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적 사용 비용으로 보고 상여 처분을 한 것이고요. 자, 비용은 인정이 되는데 감가상각비가 범위액을 초과했다. 감가상각비는 지금 800만 원까지 인정을 하죠.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한도를 초과해 버리면 그때는 기타 사유 줄로 처분을 해라라고 이제 지금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가 9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감가상각비는 관련 비용이 8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로 인한 한도 초과 금액도 나오는 것이고요. 제가 1200만 원 넣었는데 감가상각비로 인한 한도 초과액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업무용 그 비용에 대한 내역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 한도 초과액, 이때 이제 내가 우리 회사 차량이면은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된 비용을 가져다 쓸 건데, 렌트나 리스인 경우엔 감가상각비 상당액 관련된 금액을 갖다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때는 임차료 리스인 경우에는 뭐 임차료 상당액,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져다가 넣어주시면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조정까지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과목별 조정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